우리는 흔히 생명, 생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생명의 사전적 정의는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이고, 생물의 사전적 정의는 영양, 운동, 생장, 증식을 하며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는 물체입니다.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상호순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 미생물까지 생물의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동물, 식물, 세균 따위의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비세포성 생물이라고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생물인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과 단백질이나 지방을 가진 밀입자인데 유전자의 설계에 의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 하나인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 안에서만 생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생명의 정의를 초월한 존재인 바이러스를 다룬 책, 야마노우치 가지야가 쓰고 오시아님이 번역하여 하이픈이 펴낸 조용한 공포로 다가온 바이러스가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야마노우치 가지야 박사는 바이러스학 전문가로 바이러스와 관련한 다양한 저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놀랄 만큼 많은 종류가 있고 놀랄 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언제나 인간에게 불리합니다. 인간이나 가축에게 감염병이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다음에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인간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해서입니다. 1980년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해 완전 승리를 선언한 지 한참이 지난 2014년 통제받지 않은 FDA 실험실의 냉장고에서 천연두 바이러스를 복원하는 병을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그 병의 천연두 바이러스는 살아있기까지 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세균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에서 발견한 3만 년 전부터 동면한 바이러스는 1500나노미터로 대장균의 크기에 육박하는 거대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크기도 놀랍지만 무려 3만 년 동안 살아있었던 바이러스가 더 놀랍습니다. 더구나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동 토층이 사라질 경우 그곳에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불길하거나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인간은 더 많은 세균에 노출되어 많은 감염병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인데 이 말은 세균을 감염시켜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체에도 세균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박테리오파지가 존재하는데 이 박테리오파지가 없다면 인체 내 생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테리오파지는 항생제 내성균을 퇴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책에는 적조 소멸에 관여하고 심해 생태계를 유지하는 해양 바이러스, 인간의 유전자에 기승하며 정보로만 존재하는 인간 내재성 레트로바이러스, 80도 이상의 초고 열에서도 배양에 성공할 만큼 고온에 강한 바이러스, 거대 바이러스에 기승하는 위상 바이러스 등 지구상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바이러스의 세계에 대해 직접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책값튜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